네, 4월 4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또 오픈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뭐 따뜻한 차보다는 좀 시원한 게 땡기는데 네, 아아의 계절이죠. 네, 아아의 네. 계절이죠. 오늘 우리 증시도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역시나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는 2차 전지 섹터거든요. 오후장에도 이런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질까요?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쏠림은 조금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장 초반에 물론 이제 SKI 테크놀로지 어저께 제가 이제 무료 방송 시간에 네. IRA와 관련된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들을 분석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동박이라든지 알루미늄박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SKC 같은 종목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고 특히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미국의 현지 투자를 또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또 전혀 못 움직이던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주도권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게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 강하게 또 맞아요.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미 사이언스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한미 사이언스도 오늘 올라오지만 한미약품이 지금 10%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보로노이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15%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수를 견인하는 업종은 2차 전지 쪽보다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지금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이제 오후장부터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네. 오늘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이제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은 너무 여러분들이 한 섹터에 이제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시장은 이제 순환매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렸다가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좀 쉴 때는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저께 아주 강하게 움직였던 2차 전지 종목들 특히 이제 대장주들이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쉬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이 시간에 우리 매니저님께서 네. 코스닥 지수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뭐 잘 가는 2차 전지에 따라 붙기보다는 오히려 네. 좀 이런 섹터별로 좀 그렇죠. 키맞추기가 나타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좀 주목해보자. AI도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기대가 되는 게 오늘 오후장은 네.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레시피 짜봐주실까요? 거의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시장을 우리가 너무 이제 강한 쪽이 있으면 그쪽 종목들에 좀 매몰이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좀 많거든요. 오늘 오후장이 아마 저는 이제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시장은 넓고 종목은 많다.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진짜 종목이 많아요. 오히려 시장의 상승폭은 어제가 더 강했지만 네네.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의 숫자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IRA가 뭐 그야말로 좀 맞아요. 뜨거운 이슈였기 핫했었죠.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IRA 관련 주들한테만 관심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AI도 올라오고 특히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차트 이쁘게 만들고 있는 기업 없나 이거 열심히 또 찾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제약 바이오 매수 못 한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 하나 또 소개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쏠림들이 이제 이렇게 완화될 때가 항상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항상 수급이 한쪽으로 좀 쏠리면은 그쪽 종목들 외에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눌려 있다가 수급 쏠림이 이제 풀릴 때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막 나오거든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급등세가 연출되기 시작했으니까 단기적인 이제 공략도 가능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되면 또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승 여력이 많이 남은 종목 잠시 후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두 가지 종목을 픽해 오셨으니까요. 잠시 후 저희가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한 2% 넘게 강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조 2천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증권사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좀 보실까요?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실 텐데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였나요?
회사채 등급이 이제 강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우려가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온 이 교환사채와 관련된 이슈는 절대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이 교환사채 발행하는 논리를 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사주를 사채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단 조달 비용이 안 들겠죠.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2조 2천억을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쵸.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이자만. 어마어마할 텐데 이자를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환사채를 누군가가 인수를 해가고 그 교환사채를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오버행 이슈를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교환 가격을 보시면 현재가가 지금 84,000원 뭐 이런 데서 맞아요.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인데 교환 가격이 11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11만 원이 넘어갔을 때 들고 있는 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으로 뭐 지분의 거의 뭐 3% 가까운 이제 물량이긴 합니다만 이게 시장에 이제 출회될 가능성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장중에 시장에 매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악재로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센티멘트라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다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SK 하이닉스가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안 좋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하이닉스가 또 좀 빠지면서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약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긴 한데요. 절대 걱정할 만한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어차피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1분기, 2분기 때 하이닉스 계속 적자가 날 거라는 거 다 예상이 그쵸. 되어 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운영자금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유상증자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짓을 해버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또 분동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갖고 있는 이미 이제 사들였던 자기 주식을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까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운용자금이 이제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우려를 깔끔하게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일시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빠지는 것도 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실적 우려를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우리가 잘 좀 선별을 해가지고 공략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렸지만 또 원샷 스페셜 종목 중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 꼭 좀 주목을 해야 되니까 잠시 후에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포츠에 SK 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영민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 얼마 전에 편입했죠. 3월 31일에 편입했던 로체 시스템즈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이후에 그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갑자기 오전장에 조금 조정을 받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 종목 괜찮은 거죠? 오늘은 소부장 종목들은 죄다 이제 좀 빠지고 있어. 제가 AS 차원에서 이제 로체 시스템즈,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같은 날 소개해드렸거든요. 디스플레이는 결국은 실적은 부진하다.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나타날 이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투자 예고를 한 상태죠. 맞아요. 1조 원 조달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4조 원에 달하는 디스플레이 이제 투자를 이제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좀 됐을 때 주가가 이제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9,000원 초반까지 9,300원에 요걸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올라가려다가 이제 오늘 약간 이제 음봉 맞으면서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9,300원이니까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2016년에 아이폰이 처음으로 OLED를 채택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지 보여드렸거든요. 기판 만드는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이 한 7배 1년 동안에 급등을 했고요. 비아트론이라든지 ICD 이런 OLED 뭐 식각 장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 1년 동안에 한 3배에서 5배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내년부터 애플이 OLED를 장착한 아이패드를 이제 출시한다. 그러면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맥북이라든지 삼성이 만들어내는 노트북에도 OLED가 당연히 장착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 이제 초호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올해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OLED 장비 소재 기업들을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적 불확실성을 딛고 이제 올라설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스타일의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로체 시스템즈는 오늘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시스템즈 오후장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목표가 11,000원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이녹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어제 편입해 주시고 나서 어제 오후장에 38,350원대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오늘은 그렇죠.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겠죠? 어제 아주 강하게 올라가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숨고르게 하고 있다. 매일 뭐 2차 전지 종목들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사실상 이제 이 IRA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중에 많이 부각이 안 됐었던 종목들, 분리막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 동박, 알루미늄박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대주전자재료, 그 실리콘 음극재용 이제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가 이녹스의 이제 자회사라고 이제 설명드렸었거든요. 오늘은 주가가 이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들어올 때 사실 이 종목이 추세적인 이제 하락이라 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악재 내지는 일시적인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이녹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어저께 워낙 또 거래도 많이 터졌고 단기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되눌리는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한 2, 3일 정도 눌림목 조정이 좀 진행되면 다시 전고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이녹스도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녹스도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녹스까지 두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후장 레시피가 시장은 넓고 지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많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일단 한미사이언스의 후속주로 제약 바이오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그렇죠. 했고 또 꼭 주목해 봐야 되는 반도체 종목 이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네. 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이 정말 많아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냥 소위 말해서 단체로 그냥 우르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편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17,150원 현재가로 메지온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도 이 종목을 이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주가가 강하게 한번 치고 올랐다가 최근 한 2, 3주 동안에 좀 조정을 좀 강하게 좀 받았거든요.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2019년 말에 지금부터 조금 오래됐죠. 한 3년 전에 폰탄 수술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아쉽게 임상 3상은 유효성 입증에 이제 실패했다라는 결론이 나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고점 대비해서 그냥 3분의 1 토막 거의 4분의 1 토막 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임상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게 되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임상 디자인을 조금 더 이제 고컬로 했으면 이게 분명히 유효성을 입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VO2 max라고 하는 지표 요것만 가지고 이제 유효성을 입증하게 이제 임상이 좀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폰탄 수술 치료를 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 이제 기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심장 능력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 대조군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유효성 입증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 4년 동안에 이제 이를 갈고 메지온이 이제 임상 디자인도 좀 많이 좀 바뀌었고 미국 FDA하고 그동안에 협상을 정말 좀 많이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임상 3상 지금 재승인을 받고 임상 3상은 이제 하게 될 텐데 사실상 이제 CRO, IQVIA라고 하는 이 CRO 기업하고 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했거든요. IQVIA의 한국 지사가 여기 이제 충무로 근처에 국민연금 빌딩 거기에 이제 사옥이 들어와 있어요. IQVIA가 미국 이제 최대 CRO 회사거든요. 임상 수탁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역량을 이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탁 기간을 바꿨다라는 것 자체도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이제 조금 높여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품목 허가 이제 신청이 이제 철회되고 난 이후에 FDA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입 B 미팅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미국 FDA 차원에서는 어찌 보면 이런 폰탄 수술 치료제와 같은 희귀 치료제가 분명히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이 이제 성공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또 허가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타입 B 미팅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속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재임상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미국 FDA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너네들이 요 정도 수준만 이제 유효성을 좀 입증하게 된다면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어느 정도 사전적인 어떤 조건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 합의가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임상 3상 때보다는 문턱이
압력이 분명히 좀 낮춰졌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임상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제 임상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024년 한 중반 내지는 2025년은 돼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분위기가 이제 회복이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뭐 지금부터 저점 매수를 좀 해놓을 수 있고 아마케와 관련된 또 학회 이슈도 있죠. 하반기가 되면 또 더 굵직굵직한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차원에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코스닥 시장 올라온 거에 비해서 가장 못 간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는 거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길게 좀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보신다라고 해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유망한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 꼭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매지온을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반도체겠네요. 네, 당연히 반도체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 중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먼저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될 섹터가 있어요. 반도체 이제 기판과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23,600원 현재가로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또 FCBGA. 맞아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마치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기판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한다 이러면서 LG 이노텍도 투자를 하고 삼성전기도 투자를 하고 일본의 이제 기업들이 이제 주로 이 FCBGA 기판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추격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조단위 때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분명히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투자는 열심히 해놨는데 작년 상반기 때 실적이 전부 다 이제 피크아웃. 소위 말해서 너무 실적이 이제 가파르게 좋아지다 보니까 아니 이거 이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나라는 이제 증권가의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그냥 내리막길을 이제 걸었거든요. 거의 기판 종목들이 대부분 다 고점 대비하면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이고 FCBGA가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데이터 처리 용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데이터 처리 용량을 많이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열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폭, 반도체라는 게 이제 신호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인아웃 하는 이런 이 선폭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반도체를 기판과 연결시킬 때 아주 좀 비효율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실 이 비아라고 하는 그 기판에 있는 구멍에다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라디오 같은 거 트랜지스터 라디오 조립할 때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칩에 연결돼 있는 뭐 알루미늄 선 같은 걸 밑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납땜을 해가지고 그 기판에다 붙이거든요. 오. 안 해보셨죠? 네, 라떼 저 나이 때 말이에요. 이제 저 나이 때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한 번씩 오. 해보셨을 텐데 네.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FC 할 때 이 FC가 플립 칩이라는 건데 플립 칩이라는 게 칩을 거꾸로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볼 그리드 어웨이 이게 여기 볼이 바로 숄더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반도체 칩에 심어가지고 그걸 칩을 딱 뒤집어서 그냥 기판에 바로 붙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인아웃 선을 이제 다 없앨 수 있는 거고 기판도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FCBGA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특히나 CPU라든지 GPU 이렇게 이제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판 자체도 사실상 이제 고효율의 이제 기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CBGA 기판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챗 GPT가 어마어마하게 또 열풍을 좀 불었죠. 그 다음에 CPU, GPU, 그 다음에 NPU까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FCBGA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소재 기업들이 정말 난리잖아요. 그럼 배터리만 만든다라고 해서 전기차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차량용 이제 반도체들도 정말 많이 들어갈 거고 이 전장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이제 수요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전장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도 전부 이 FCBGA 기판이 이제 채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FCBGA 기판 사실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거의 한두 시간 내내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무료 방송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FCPGA 기판을 만드는 이 대덕전자 같은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공정 내에 이제 비중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2025년이 되면 대덕전자 이제 전체 매출이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이 이제 역전이 될 거예요. 이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고부가가치라고 하잖아요. 100원짜리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20원을 버는 것보다는 300원짜리 만들어가지고 한 150원 버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어찌 보면 반도체 기판들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주요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CPU라든지 GPU, 그다음에 AI 전장과 관련된 이제 사업이 계속 확대되면서 2025년이 되면 비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매출의 비중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중에서 기판 관련 종목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오늘은 대덕전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목표가 2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반도체 더 자세한 이야기는 네.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실게요.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고 어제도 제가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번 주 어제부터 이제 밴드를 개설했는데 거의 지금 하루 만에 1,000명 가까운 분이 밴드에 오. 이제 가입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중요한 이슈들 기사들 막 간추려가지고 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꼭 보셔야 될 정보들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네이버 밴드 MBN 골드 김영민으로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이제 정보방이니까요.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이제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FCPGA 기판에 대한 얘기들 오늘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련주들과 이 FCPGA 기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나오는 따끈따끈한 이슈는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의 네이버 밴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장이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준비되는 무료 방송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후장에 달달한 수익 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